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뉴욕 매치행에 이어 이번 스토브리그의 두 번째 대형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놀란 아레나도가 결국 콜로라도 로키스를 떠나게 됐는데요. 아레나도를 데려가게 된 팀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아레나도는 2019년 콜로라도와 맺은 8년 2억 6천만 달러 계약이 6년 1억 9,900만 달러가 남아있는데요. 올 시즌을 쓸 수 있는 옵트아웃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레나도는 30세 시즌인 올 시즌부터 35세 시즌인 2026년까지 연평균 3,300만 달러 연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편 아레나도는 올 시즌이 끝나고뿐 아니라 내년 시즌 후 옵트아웃 권리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 한 아레나도가 옵트아웃을 쓸 일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아레나도는 콜로라도에게서 받았던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세인트루이스는 아레나도를 데려오는 대가로 5명을 콜로라도로 보내기로 했는데 일단 알려진 한 명은 좌완 오스틴 간버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김광현은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아직 데뷔하지 않은 선수들일 가능성이 높은 나머지 4명 중에서는 세인트루이스의 9위 유망주인 외야수 존 토레스, 23위 유망주인 일루수 루큰 베이커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 타이밍을 놓친 콜로라도가 좋은 대가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아레나도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고도 연봉 보조에 대해 꺼려했던 콜로라도는 하지만 이번에는 5천만 달러 정도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레나도의 평균 연봉은 3천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미 2024년까지 연평균 2,600만 달러를 받는 골드슈미트가 있는 세인트루이스는 2,500만 달러 선수가 한 명 더 추가된 건데요.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1,850만 달러를 받는 맥 카펜터와 1,650만 달러를 받는 덱스터 파울러, 1,200만 달러를 받는 앤드류 밀러의 계약이 끝나 연봉 구조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아레나도는 올해 연봉의 일부를 지불 유예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레나도는 역대 3루수 중 16개인 브룩스 로빈슨과 10개인 마이크 슈미트 다음으로 많은 8개의 골드 글러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8개는 명예전당 입성이 유력한 스칸 롤렌과 함께 공동 3위에 해당됩니다. 더 놀라운 건 아레나도가 이 8개의 골드 글러브를 8시즌 만에 따냈다는 겁니다. 이에 데뷔 시즌부터 8년 연속 수상은 내셔널리그 역대 최고 기록이자 내야수 역대 최고 기록으로 외야수 기록과 메이저리그 기록은 데뷔 시즌부터 10년 연속 수상에 성공한 스즈키 이치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비를 잘하던 선수들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수비력이 떨어지는 반면 아레나도는 29세 시즌이었던 지난해 디펜시브 런세이브 15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162경기 시즌으로 환산하면 41이 됩니다. DRS 10을 승리 기여도 1.0으로 바꾸게 되면 아레나도는 수비로만 팀의 한 시즌 4승을 추가로 올려줄 수 있는 선수인 겁니다. 아레나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홈런, 124타점을 올린 최고의 클래식 타자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는 아레나도가 타자의 천국인 쿠어스필드에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아레나도가 기록한 쿠어스필드 OPS는 1.037로 베리 본즈의 통산 성적인 1.051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정 OPS는 0.838로 쿠어스필드 성적과의 차이가 0.199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아레나도가 원정에서 올린 0.838은 0.844인 로빈슨 카노, 0.838인 저스틴 터너, 0.833인 프란시스코 린도어, 0.825인 매니 마차도의 전체 통산 성적과 비교해도 뒤처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레나도는 원정 성적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세인트루이스가 이미 전에도 쿠어스필드 타자를 데려온 적이 있다는 건데요. 세인트루이스는 2004년 8월 콜로라도에서 레리 워커를 데려옵니다. 2020년 데릭 지터와 함께 명예전당에 들어간 워커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뛴 한 시즌하고 2달 동안 타율 2할 8푼 6리, 출루율 3할 8푼 7리, 장타율 5할 2푼을 기록하고 쿠어스필드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는 2008년 시즌이 끝난 후 콜로라도가 오클랜드로 보냈던 맷 할러데이를 2009년 7월에 데려왔고 세인트루이스와 장기 계약을 맺은 할러데이는 엘버트 푸올스의 빈자리를 잘 메우며 세인트루이스에서 뛴 8시즌 동안 승리 기여도 23.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는 이미 2번의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아레나도가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미 메이저리그 최강인 세인트루이스 수비는 더 강력해질 전망인데요. 지난해 DRS 메이저리그 1위였던 세인트루이스는 애덤 웨인라이트와 1년 800만 달러 계약에 이어 골드글러브가 통산 9개, 플래티넘 글러브가 4개인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와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레나도 역시 플래티넘 글러브가 4개인데요. 골드글러브 수상자 중 리그당 1명에게만 주는 플래티넘 글러브는 2011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내셔널리그 선수들이 받은 10개 중 8개를 몰리나와 아레나도가 가져갔습니다. 아레나도가 온다는 소식은 몰리나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포수 몰리나가 골드글러브 9개, 3루수 아레나도가 골드글러브 8개, 1루수 폴 골드슈미트가 3개, 셋이서 도합 20개에 달하고 유격수 폴 디용 또한 매년 최종 후보 3인에 오를 정도로 수비가 뛰어납니다. 지난해 김광현 선수를 여러 번 도왔던 좌익수 타일러 오닐은 지난해 생애 첫 골드글러브에 성공했고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 또한 뛰어난 수비로 소문난 선수입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지난해 골드글러브 2연패에 성공한 콜튼 웡이 FA가 됐고 다른 팀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콜튼 웡이 떠나더라도 토미 에드먼이 2루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올해 세인트루이스는 역사상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팀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미 수비에 도움을 많이 받은 김광현 선수는 2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최고의 수비를 뒤에 두고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레나도와 몰리나가 합류할 경우 세인트루이스 타선도 살펴볼까요? 1번 타자는 스위치 히터 2루수 토미 에드먼, 2번 타자는 우타자 1루수 폴 골드슈미트, 3번 타자는 우타자 3루수 놀란 아레나도, 4번 타자는 우타자 유격수 폴 디용, 5번 타자는 우타자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 6번 타자는 스위치 히터 우익수 덱스터 파울러, 7번 타자는 우타자 좌익수 타일러 오닐, 8번 타자는 우타자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입니다. 내야수들이 상위 타선에 몰려있고 외야수들이 하위 타선에 몰려있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저는 이왕 세인트루이스가 칼을 빼들기로 했다면 외야수 강타자도 한 명을 데려와야 하고 마르셀 오스나와 다시 계약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수비도 잘하는 좌타자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세인트루이스는 타일러 오닐과 팀 최고 유망주인 스위치 히터 딜란 카슨이 더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혹시 좌타자인 추신수가 합류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내셔널리그는 서부에서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양강체제가 만들어지고 동부에서는 매츠, 애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의 피 튀기는 사파전이 기대되는 반면 컵스가 사실상 리빌딩에 들어간 중부는 참 재미없겠다 싶었는데요. 하지만 세인트루이스가 내야에 통곡의 벽을 치게 됨으로써 세인트루이스의 수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정말 바쁜 날이네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